즉 93%의 확률로 내년에 강세일 것이고 1년 수익률은 약 14%에 육박하죠. 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오늘도 계좌 먼저 공개하고 시작합니다. 현재 미국 직투 계좌는 7,600만 원 수익 중이며 국내 계좌는 51% 수익률과 600만 원 수익 중입니다. 환차익과 웅줍 시즌2 계좌까지 총 수익 1억 2천만 원을 보고 있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구독자분들께서도 이제는 모두 수익권이실 거라 확신합니다. 제가 대단하거나 여러분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미국 증시라는 투자 자산이 대단한 거고 우리는 가장 확실한 종목에 올라탄 겁니다. 금일 미국 증시는 강보합 마감했는데요. 오늘 미국 주식시장 주가 추이를 보면 엄청난 변동성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연말이라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는데 너무 과열된 상황에 차익 실현 매물과 포모 매수세가 대결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미 웅덩이에서 매수해놨기 때문에 지금은 누가 이기는지 그냥 마음 편하게 지켜보면 되는 구간이며 차익 실현이 이겨서 떨어지면 웅줍, 포모 매수세가 이겨서 오르면 오즐, 즉 오즐 웅줍 투자 원칙을 지속해 나가시면 됩니다. 참 간단하죠? 자, 금일 맵을 살펴보면 역시나 혼조세였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어제 테슬라의 상승이 눈에 띕니다. 테슬라는 최근 M7 종목들 중 유일하게 지지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최근 삼각수렴을 형성했는데 이걸 현재 돌파한 모습이 보입니다. 긍정적인 시나리오로는 다른 종목들에 따라 상승하며 키 맞추기 할 확률이 높아 보이는 자리죠. 다만 과열된 증시가 차익 실현으로 하락한다면 결국 테슬라도 같이 하락하겠죠. 이 부분을 조심하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애플에 대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며칠 전 애플은 특허권 침해 분쟁으로 인해 애플워치 판매를 중단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애플은 곧바로 항소를 진행했는데 법원이 애플의 손을 들어주면서 곧 애플워치 판매가 다시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에게는 시총 1위 기업이기 때문에 잘 해결되기를 바랬는데 다행입니다. 자, 현재 떨어져야 할 과열 구간에서 떨어지지 않고 버텨주고 있는 미국 증시입니다. 매우 중요한 호재들 때문이며 경기 침체 우려를 제외한다면 악재가 없다는 건 역시 호재인데요. 몇 가지 호재를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호재가 바로 국채금리의 하락이었습니다. 국채금리와 달러 인덱스 3개월 추이를 보면 지난 10월 고점을 찍고 급락하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 이게 바로 딱 빌 에크먼이 나는 이제 장기채 숏 포지션 청산했다 라는 트윗을 올리면서 시작된 겁니다. 그렇게 투자자들의 심리가 바뀌었고 이게 지금 이 영향까지 이어진 건데요. 아이러니하게도 10년물 국채금리의 피크아웃이 미국 증시 8월 조정장의 바닥이었습니다. 그만큼 제가 8월 조정장에서 유가와 달러 그리고 국채금리 하락이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께 유금달이라고 소개해드렸는데 지금은 이 유금달 모두 크게 하락했죠. 이 유금달의 하락이 첫 번째 호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호재가 뭐냐면 여태까지 이 모든 것의 원인이었던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둔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 발표된 PC 물가지수를 보면 전년 대비로 보면 3.2%, 6개월로 바라보면 1.9%, 3개월로 바라보면 2.2%로 결국 사실상 연준이 목표로 하는 2%에 거의 도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리를 지금 이렇게 올린 원인이 뭐죠? 바로 40년 만에 역대급 인플레이션을 바로잡기 위해 자이언트 스텝까지 하면서 올렸던 겁니다. 그런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이제 해결이 되었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금리 인하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이었던 것이 해결이 된다는 것이 사실상 가장 중요한 호재죠. 특히 제가 계속 경기 침체가 오냐 아니면 버티고 넘어가느냐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다. 내년 2024년은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볼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데요. 금리 인상을 이 정도로 빠르게 그리고 이 정도로 높게 올렸기 때문에 저 역시 올해나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고 지금도 그 부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럼에도 주식은 보유하지만 말이죠. 자, 그런데 역시 경제와 주식은 우리 개미들의 예상과 다르게 움직이죠. 예상되었던 경기 침체는 현재까지 오지 않고 있습니다. 뒤에서 연준이 BTFP로 돈을 풀기 때문일까요? 아무튼 경제는 현재까지 잘 버텨주고 있는데요. 파란색 표시를 해둔 게 과거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을 찍고 다시 둔화를 보이는 시기입니다. 그 이후 주가를 살펴보면 경기 침체, 리세션이 찾아오면 주가는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을 찍고 둔화되어도 힘없이 상승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인플레이션은 잡혔지만 경제가 둔화, 침체되면서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되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과거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을 하고 둔화하는데 경기 침체가 찾아오지 않았을 때를 살펴보면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이 주가의 바닥이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 현재 빨간색 그래프가 현재 주가입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는 리세션이 오지 않았을 때를 반영하며 올라갑니다. 즉 현재 증시는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다 라는 것을 주가에 선반영하면서 상승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리세션이 찾아오면
큰 웅덩이가 찾아올 수도 있다. 라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현금을 30% 이상 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리세션이 찾아올지 아니면 리세션 없이 지나갈지는 지금 당장 예측해서 맞출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측이 아닌 대비를 해두어야 합니다. 리세션이 안 찾아오고 상승하면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웅줍과 오주를 반복하고, 리세션이 찾아와서 하락하면 현금 비중도 들고 있기 때문에 일생일대의 기회로 인식하고 웅줍, 이 대비책을 가지고 내년을 대비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왜 예측이 아닌 대비를 해야 한다 라고 여러분께 강조드리냐면, 2023년 올해 초 하락장의 바닥이었죠. 이 최악의 상황에서 기관들의 미국 증시 연말 전망을 살펴보면 유일하게 펀드 스트레스의 톱니가 4,750포인트로 정확하게 맞췄고, 나머지 22개의 기관들은 지금 주가보다 더 낮은 전망을 했습니다. 심지어 대부분의 평균 전망은 S&P 500 4,000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 어떻게 되었는지 다들 아시죠? 지금 S&P 500은 4,800포인트까지 올라왔는데 전 세계에서 주식에 대해 가장 똑똑한 사람들은 4,000포인트를 예측했다는 겁니다. 즉 매스컴, 전문가의 말을 믿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우리는 예측이 아닌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올해 전망을 유일하게 정확하게 맞춘 펀드 스트레스 톱니의 내년 전망을 우리가 살펴볼까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톱니라는 전문가는 초강세론자입니다. 현재 강세론자 톱니는 내년 말 S&P 500이 5,200까지 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약 10% 정도 더 상승한다고 보는 건데요. 톱니는 지금의 강세장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바로 강세로 전망하는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의 근본적인 원인인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인 2%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매우 긍정적인 데이터라는 거죠. 그리고 내년엔 연준의 금리 인하가 예상되죠. 아마 이게 산업과 경제, 기업에게는 비용 절감으로 연결될 것이고, 이게 경제 성장에 도움을 줄 것이라 예상합니다. 제가 이 톱니를 좋게 보는 이유가 언제나 오른다고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항상 조정은 찾아온다고 말하는 사람인데요. 톱니는 2024년 초 상반기에 조정이 올 수 있다고 봤습니다. 고용 여건이 약화될 수 있고 연말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이라고 보는데요. 그럼에도 내년 연말에는 결국 상승에 있을 것이라 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년 상반기에 웅덩이가 한두 번 찾아오겠구나. 이 기회에서 웅줍하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저 역시 그리고 계속 일단은 강세를 보일 것이다 라고 보는 핵심적인 이유들이 있는데, 가장 큰 핵심은 역시나 인플레이션이 잡히면서 미국 경제가 잘 버텨주는 골디락스, 연착륙 장세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 경기 침체만 안 오면 된다 라고 외치고 있는데요. 이번 미국 증시는 무려 거의 2년 동안 신고가를 회복하지 못했었죠. 그리고 이번에 S&P 500도 신고가 경신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과거 미국 증시가 1년 이상 신고가 경신을 못하다가 그 이후에 신고가 경신을 했을 때 그 후 미국 증시는 어떤 흐름이었나를 살펴보니 과거 14번 동일한 데이터가 있는데, 이때 리먼 브러더스 단 한 번을 제외한 나머지 13번 모두 크게 상승했다는 겁니다. 즉 93%의 확률로 내년에 강세일 것이고 1년 수익률은 약 14%에 육박하죠. 그렇게 되면 톱니가 말한 5,200과 어느 정도 비슷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연결되는 그래프를 가지고 왔는데요. S&P 500은 아니고 다우이지만 다우 역시 1년 넘게 신고가 경신을 못하다가 그 이후 신고가를 경신했을 때를 살펴보면 강세장 그 어딘가에서 이런 신호들이 포착되었죠. 즉 지금 아무리 살펴봐도 바이앤홀드 전략이 가장 확률 높아 보입니다. 리스크도 적고 수익도 먹을 수 있는 거죠. 화면 속 사진은 미국에서도 유행하는 밈인데요. 아예 생각 없이 계속 사는 사람과 정말 공부를 많이 해서 계속 사는 사람, 이 두 부류는 돈을 버는 극소수라는 겁니다. 그러나 애매하게 공부하고 애매하게 똑똑한 척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평범한 대다수를 얘기하는 거겠죠. 이 대다수들은 보통 아냐, 주식시장은 이번에 역사와 다르게 갈 거야 라면서 똑똑한 척을 하지만 결국 돈을 잃는 대다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익명이 보장된 커뮤니티나 댓글에서 이런 사람들의 유형이 보였죠. 마치 작년에 댓글에서 나스닥 7천 가며 잃어버린 10년이 시작되었다는 댓글들 말이죠. 설마 여러분 작년에 저런 댓글에 휘둘려서 대다수처럼 행동한 건 아니시겠죠? 실제로 할 수 있는 사람은 행동하고 실제로 할 수 없는 사람은 가르치기만 합니다. 여러분에게 저는 실제로 웅줍하고 행동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말만 번지르르하며 아무런 계좌 공개도 없이 가르치는 사람인가요? 여러분이 저와 함께 투자를 지속하셨다면 이렇게 미국 증시가 신고가를 경신했으니 이제 여러분의 계좌는 큰 상승일 겁니다. 왜? 우리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웅덩이가 파였을 때 주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걸 버텨내니 지금 계좌가 어떻죠? 다들 지금 계좌 보면 기분 많이 좋으실 겁니다. 2022년 마이너스 35% 하락을 버텨내고
2022년 1년 6개월 지속된 지루한 하락을 버텨낸 그 대가를 이제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돈 걱정 없이 더 멋진 삶을 살기 위해선 지금 당장 좀 더 떨어져서 내 계좌의 수익이 잠깐 내려가더라도 결국은 더 상승할 이 투자 자산 미국 증시를 생각하며 최대한 오래 보유하는 전략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럼 매도는 언제 하나요? 라는 의문이 드실 텐데요. 가능하다면 최대한 오래 보유하고 월 소득으로 해결할 수 있으시다면 월 소득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상 정말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필요한 만큼만 뺏어 쓰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월 소득이 없어졌을 때 그때 주식을 빼면서 생활하는 겁니다. 주식을 빼면서 생활해도 점점 더 돈이 불어날 겁니다. 우리 한 번 사는 인생 투자로 부자가 되어 가족,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먹고 싶은 음식도 먹고 운동과 식단도 열심히 해서 돈, 건강, 행복 모두 쟁취하는 진정한 우상 향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